자, 지난 5월 9일 서울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한동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공부를 좀 쉬었다가 지난 11일 날 월요일 차담 시간에 이제 부산 공부모임은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공부 시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금요일,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공부 모임은 이제 금요일 공부 모임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었는데 뭐 쉬어도 뭐 계속 하든 쉬든 뭐 별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진짜 제 진실한 뜻을 알아주시는 사람, 지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망상을 요즘 해봅니다. 진짜 사람들이 못 알아듣나? 저희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제가 엉뚱하거나 특별하거나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이 사실. 지금 당장에 이 사실을 이해하거나 뭐 깨닫거나 뭐 체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에 이 사실이라고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이 이상의 체험을 어떻게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이게 구경의 체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속에 사시다가 이 속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이 일은, 이 속의 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월 초 8일 날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 육신이 출생한 거고, 진정한 부처님의 법신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열애를 보고 온다거니 간다거니 하면 열애를 비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석가모니조차 이 속에서 왔다가 이 속에 머물다가 이 속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 속의 일, 이걸 이제 그 선어록에서는 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가 이 저자예요. 리자가 속리자라. 그러니까 이 속이라고, 이 속. 여러분이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 속이라고요. 맨날 이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다른 경험을 해. 마음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마음이에요. 보고 있는 이게 마음이란 이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꽃이 보이죠? 이게 마음이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꽃 잘 보여요.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이파리는 녹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실내 공기가 잘 느껴져요. 이거 이상 뭐가 있어요? 무슨 체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 무슨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의지하려는 속셈이래요. 의지하려는. 체험에 의지하려는. 왜 체험에 의지하냐면 공부인들의 가장 큰 병통이 뭐냐면 이걸 나라고 여기고 있어. 이 몸과 이 몸에서 유발되는, 이 몸에서 기인한다고 자기가 망상 부리고 있는 느낌, 생각, 감정을 자기로 여겨. 그걸 불교에서는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라고 말한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나일 리가 없다.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변함없는 그건 나가 아니다. 그게 불교의 무화설이에요. 불교의 무화설은 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나를 잘못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도 전부 희론 망상이에요. 그걸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무아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원불변한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있다라는 또 다른 없다의 반대 단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희론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말할 필요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말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무아 외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은 뭐냐, 이거예요, 그 경험은. 에? 경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수상행식 오온의 일이고, 오온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없다라고 하면 단멸론이란 말이에요. 단멸 허무론이라고. 부처님께서 단멸 허무론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멸론과 상주론을 넘어서신 분이야.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있다 아니면 없다란 말이에요. 그 널뛰기를 그만두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자꾸 이거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듣고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보고 있고. 예? 뭐가 뜨네요. 정화보살, 보리보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건데 근데 왜 자꾸 체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이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 모른다, 자꾸 엉뚱한 체험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남아있으면 아직 체험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아를 하든 어를 하든 오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아 하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는 아무 뜻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할 거 없는 거 말하느라고 제가 쇠가 빠진다고. 말할 거 없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우스꽝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실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혀를 찰 거야. 뭐 한다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통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제 심정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진짜 제가 진짜로 제 말에는 전부 다 속아요. 100이면 100. 이 말에 해당하는 뭐가 여러분이 공부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손 들고, 손 내리고, 차 마시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담아두면 안 돼. 싹 일체를 내려버려도 일체를 그냥 신경도 안 쓰. 그게 도란 말이에요. 이대로요, 이대로. 그러니까 이대로란 말이 필요 없지. 이대로면 뭔 이대로가 필요해요. 진짜 쉬어버려야지. 진짜 쉬어버려야지. 그런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니 뭐 있는 그대로니 그건 직연이란 말이에요. 직연. 그것마저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없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런 거 없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진짜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각자마다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뭔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라니까. 뭔가 알고 있으면 됐어.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알려는 생각이 싹 하면 그게 전체란 말이야. 그게 불이고 전체고 뭐 하나고 뭐 불성이고 자성이고 신이고 하나님이고 알라고 할렐루야야.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근데 거기서 마음을 쉬지 못해. 왜냐면 자꾸 생각이 그래도 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있어야 되냐? 그 생각이 다 펀펀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생각조차 뭡니까? 지금 이 보이고 들리고 있는 이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다 마음속에 아까 뭐 암자밖에 그게 그 소리란 말이에요. 전부 이 속에서 일어나지. 이 속 이외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속 이외의 것이란 건 이 속에서 생각한 헛개비잖아. 그러니까 헛개비가 진실일 때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암자 밖의 일을 잘 알아. 미국 트럼프는 뭐하고 뭐 저승에서는 뭐 어쩌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없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란 말이에요. 암자 밖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문 밖을 나서지 않고 암자 밖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망상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 그 망상이 사라진 사람은 암자 바깥의 일을 몰라요. 그게 다 안다 소리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암자 바깥의 일을 몰라. 왜? 이 암자는 끝이 없어. 암자 바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바깥은 없어요. 이거는 뭔 특이한 체험을 100만 번 하고 무슨 뭐 경전을 거꾸로 외우고 세로로 외우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망상만 쉬면 돼. 자기의 생각이 일체 망상인 줄 알면 돼. 그럼 돼요. 그럼 망상을 아무리 해도 이 속의 일이야.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든 생각을 말든.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둘로 갈라놓고 하나 놓고 하나는 그러다면 항상 불만족이에요. 항상 둘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기 손에 매직을 그려놓고 자기 앞에다 자꾸 줄 끄는 사람이야. 경계를 자기가 나누고 있으면서 그런 줄 몰라. 봐, 둘이잖아 그래. 자기가 나눠놓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체험을 안 믿어요.
왜? 믿을 건더기가 없으니까. 그걸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체험은 미묘한 체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미묘하다 한들 그건 수온의 경계예요. 수온의 경계.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 감각을 통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할 수 없다. 그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 뭔지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이 뭔지 스스로 증오하란 말이에요. 증오하란 말이에요. 아 이래서 이치로 이러겠다. 그거 아무 힘이 없잖아.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으면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예? 그거는 진짜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에 그냥 눈뜨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을 했지만 제 말 뜻을 아는 사람은 보면은 기가 차고 황당하게 그게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기가 차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 당연히 못한 거예요. 이 기가 차 믿을 수가 없어. 어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예?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이걸 깨닫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믿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 있었냔 말이에요. 맨날 이 속에 있으면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면서 왜 뭔가를 따로 찾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잘 봐요. 이 소리라는 경험하고 여러분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봐요. 소리가 바로 저예요. 소리가 저든 소리하고 나고 남이든 그건 상관없고 지금 자기 경험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 지금 봐요. 소리랑 떨어진 적이 있냐고 소리랑. 지금 소리는 사라졌지만 자 봐요. 분명히 소리가 있죠.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뭐 이 머리 꼭지에 있어요. 엉덩이 밑에 있어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리가 어디에 있냐고. 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소리는 분명히 경험됐지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는 분명히 경험됐잖아요. 경험됐잖아. 좌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굳이 말하자면 전체가 다 소리지. 전체가. 그리고 봐요. 소리란 경계는 지금 여운이 조금 흐르다가 사라집니다. 소리라는 대상 경계는 사라졌는데 진짜 소리의 근본 낭체. 소리의 본질.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사라진 그걸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소리는 독자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봐요. 지금 내 눈을 떠나서 뭐 하나 있을 수 있습니까? 꽃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눈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성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리는 듣는 성품을 떠나 있지 않고 소리의 본질은 실제로는 듣는 성품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소리라고 하니까 소리는 이 쇠 조각에 있다. 또는 두드리는 여기에 있다. 공기의 매질을 움직이는 음파에 있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꿈꿔본 사람 봐요. 꿈꿔본 사람. 꿈속에서 누가 종을 땡쳤어요. 그러면 그게 음파예요? 음파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꿈이잖아. 쇠종도 두드리는 막대기도 듣는 놈도 소리도 다 꿈이잖아. 근데도 우리는 뭐냐? 그거 꿈속에서도 과학 배운 사람이 이럴 거야. 공기라는 매질을 대상이 울려 뭐 해서 뇌신경은 전부 꿈이잖아. 그러니까 다 일체가 망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망상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인데 그 논리의 당체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이론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써져야 돼. 끊임없이 한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이론이 그 이론을 갈아쳐요. 왜? 무상하기 때문에. 헛개비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과학의 이론이 끝난다 그런 일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착각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이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진짜 꿈이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이미 완성된 건 뭐냐?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연한 이걸 말로 하자면 살아있다는 소식이에요. 살아있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이거. 이게 죽은 적이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순관념의 일이야. 이건 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늘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늘 언제나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로서 있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경계를 잘 보세요. 이 경계 바깥이 없어요. 이게 암자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마음 바깥이 없어. 심의 무물은 심화외도라. 어? 마음 바깥에는 물건이 없어요. 응? 마음 바깥에서 법을 찾는 사람 전부 사마외도라고. 사마외도. 응? 삿된 마구니 외도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벌써 공부하고 자시고 전에 공부를 한다 만다 하기 전에 본래 이루어져 있는 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한다 행위하지 않는다. 그런 이분법이 들어설 자리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 바로 이것, 다만 이것 온갖 말구절을 쓰는 거야. 근데 그 다 이제 너무 식상한 말이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요? 떠난 적이 있어야 돌아가지. 항상 돌아간다, 향한다 할 때는 뭡니까? 분리를 전제로 한 거야. 분리를 전제로 하니까 돌아가거나 어디로 향한다 하지. 근데 이게 둘이 없는 경계라면 향하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득 깨달으면 문득 닦아 마친다. 문득 공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 아무리 그럴듯하면 그게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실증이 돼야 되고 실감이 나야 돼. 실감이. 늘 실감 나야 돼. 늘. 그 실감은 뭐 이렇게 뜨뜻하고 미지근하고 뭐 쌀쌀하고 이런 감각적인 실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직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경험. 모든 경험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경험은 상대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맵고 쓰고 짜고 춥고 덥고 짜릿하고 황홀하고 전부 상대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경험 뭐냐? 어디서 많이 봤죠? 절에 가면 원숭이들이 이러고 있잖아. 요즘 불상으로 해놨대. 알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다는 소리야.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게 뭐냐고. 자기 경험 속에 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몇 년 동안, 몇 시간 동안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보고 다른 걸 볼 수도 없어. 보이는 대상은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들은 적도 없어.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고. 실제로는. 소리가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척수성,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안이 이렇게 돼요. 공안을 제시할 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척수성 공안을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하라고 글로 써놨어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래. 왜냐면 이게 소리니까. 그러면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면서 이게 소리가 나느냐? 그럼 당연히 나지. 이 소리지.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말한 거고, 이 소리를 말한 거고, 이 냄새를 말한 거고, 이 맛을 말한 거고, 이 느낌을 말한 거고, 이 알을 말한 거예요. 군산 박홍영 거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글자가 이자예요. 이자. 책 읽다가 이자, 지시관형사 이가 나오면 제독이,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제독이 자를 데리고 빨간 볼펜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자에만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선언 낸다니까 그 선언 이름을 시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선언 됐어. 해운대에 있어요. 이시자. 이목구 할 때 어디 선언해서 그러잖아요. 이 하는 이게 먹고 근데 이도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잖아요. 입 열기 전에 뭐였어? 그럼 입이 말이 쑥 들어가. 그럼 뭡니까? 이 거리가 없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궁극의 경험이야. 이게 본래 완성된 경험이에요. 티베트 불교에 보면 온갖 수행법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보면 뜸모 수행, 몸의 열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수련 비슷한 열기 수행부터 해서 꿈속에서 하는 수행,
하는 무지개 몸수행 무슨 수행 있는데 그 모든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수행을 거치고 맨 궁극에 가서 하는 수행이 뭐냐? 족첸 수행이에요. 족첸 수행이 뭐냐? 이미 다 완성됐다 이게. 거긴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마하무드라니 족첸이냐. 근데 그게 모든 수행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지금 있는 이대로다. 너 저 개소리 들리냐? 예, 그거야. 모든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 모든 수행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수행을 해야만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수행이 뭐냐면 분별 망상을 쉬게 해줬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중국의 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선도 결국에는 족첸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원만 대구경이란 말이 본래 성불, 본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봐요. 내가 나 아닌 적이 있었냐고. 여기서 나라는 말에 속지 말고 나라는 말의 진실이 뭐냐면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변함없는 본질이 이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보시라고. 예? 진정한 나의 본질이 뭐냐면 저한테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예? 지금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소리를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 예? 느낌의 대상들은 끝없이 변해요. 예? 느낌의 대상들은 변하는데 어떤 대상이든 바로 이 침묵이라. 예? 모든 소리는 이 소리 없는 이 침묵의 바다에서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침묵의 바닷속으로 물결은 사라져요. 그리고 끊임없는 물결이 출렁출렁하는데 그 물결 전체가 바로 그 바다야. 소리 전체가 소리 없는 침묵이고 침묵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혀끝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울리고 있는 이것도 침묵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리 녹음하고 녹화를 떠봐요. 실제로는 침묵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해지고 끊임없이 말해지고 끊임없이 말해져요.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심지어 우리 선에서도 이것을 화두니 간환이 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예?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말. 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그 무자가 결국 이 침묵을 가리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마산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허공을 가리키는데 허공을 가리키기 위해서 컵을 들어 보이든 죽비를 들어 보이든 종을 치든 똑같이 허공 가리키는 거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지금 보이는 데서 쓰고 있고 들리는 데서 쓰고 있다 이게. 이거 안 쓴 적 있냐 이거예요. 이거 아닌 적 있었냐 이게. 달리 뭐가 되겠냐고. 여기서 아무리 기문 둔갑을 하고 여우 둔갑을 아무리 해봐. 이 내가 나라는 본질. 이걸 듣고 있는 이게 변화되겠냐 이게.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게 내 거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 이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보냐고. 내가 듣고 있냐고. 진짜 내가 주체냐고. 그냥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보이고 있고 나도 들리고 나도 냄새가 맡아지고 있지. 내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예.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되고 있죠.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실제로는 진실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봐요. 내가 땀을 뻘뻘 팥죽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잘 봐요. 지금 이 육체를 통해서 진짜 일하고 있는 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우리는 이 부분에 집착해서 봐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땀을 팥죽처럼 흘리면서 아이고 다리에 힘 빠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잠시 봐요. 그때 주변에 허공도 진이 빠지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주변의 허공과 내 육신이 1mm라도 떨어져 있는지 봐요. 내 이 세계 전체 세계하고 나하고 분리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 분리는 내 생각 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그냥 내가 이제까지 경계선을 했던 내 육신의 경계선과 세계는 실제로 경계선이 없이 그냥 확 펼쳐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일하고 여기서 뭐 땀이 흘려지고 내 기운이 소진되는 느낌이 일어날지라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일했지만 하나도 일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허공은 일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허공 속에서 허공의 힘을 가지고 일했어요. 왜 이게 대기 대용이냐, 큰 작용이냐 하면 우린 봐요. 이런 걸 막 깨부시고 막 불사 지르고 건물 폭파하면 그게 대단한 힘인 것 같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책을 나가는데 여러분 화단에서 한 1mm도 안 되는 개미 한 마리가 미친 듯이 개미집을 파괴하고 동료 개미들을 내동댕이 치고 뭐 개미집에 불을 쏴지르고 개미집 입구를 그 흙으로 막고 있는 걸 본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1mm만한 개미가 그 지 왔다 갔다 할 만한 개미집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린다고 했을 때 가소롭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개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막 자기의 놀라운 힘을 막 느끼고 있겠죠. 근데 전체 허공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공부인들의 가장 빠져있는 그 착각이 그예요. 요까지만 하다. 그러니까 뭐가 불확실한 거야. 근데 조금만 확장해봐요. 진짜. 잘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런 그릇 속에 내가 담겨 있대. 이게 육체고 여기에 내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게 있대. 그래가지고 요 바깥은 내가 아니래. 근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봐요. 만약에 내 정신이나 내 의식이란 게 요 그릇 속에 갇혀있는 놈이라면 어떻게 의식이 들락날락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봐요.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에 모든 공간의 느낌을 내가 다 아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퀴벌레가 저기서 포시락해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 의식이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내 의식이 진짜 테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진짜 의식을 더듬어 봐요. 근데 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지? 저쪽에 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내가 저 듣고 오나요? 네? 실제로 뭐냐면 이 공간 전체가 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전체가 내 의식이고. 그러니까 3개가 오직 마음, 3개가 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몸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살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내 주둥이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가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몸이 아는 거냐 이거예요. 잘 보시라고. 몸이 내가 있는 걸 아는 거냐 아니면 무언가가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냐.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저 버스 소리를 아는 놈이 내 몸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과 저 바깥에 지나가는 버스 소리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대상이야. 근데 그 아는 진정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변했냐고요. 이 직접적인 이 질감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이걸 맨날. 왜냐면 자기가 그것 자체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안다는 건 이게 검고 이게 따뜻하고 차맛이 어떻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왜? 이런 것들은 변하니까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변하고 또 다른 경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체 경계에 상관없이 고르고 평등하게 알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지. 이거야말로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이런 게 없잖아. 만약에 이런 거라면 진정한 나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부분이란 말이야. 분리가 일어났잖아. 어떻게 뭐가 보인다면 보이는 그건 뭐고 보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둘이잖아. 이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도 보는 눈도 보는 일도 없다. 그게 반야신경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생양무축법 무안개내 무의식계. 왜냐면 전체가 이거면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보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건 뭡니까? 꿈꿔봤잖아. 꿈에서 뭐가 봤고 보는 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보이는 대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보는 사건, 보는 일이란 건 결국 뭐냐? 꿈이잖아.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예?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공즉시상. 전부 오온이다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지. 근데 경험하는 자도 경험하는 것도 경험하는 일 자체가 실제는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건 우리의 과학적이고 엄밀한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4일 17시 05분에 나를 가져올 수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어제 2020년 5월 14일 17시 05분에 내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봐요. 그 어제 17시 05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한 자아를 가진 동일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내 일으킨 기억이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어지는 게. 제가 야구 같은 중계할 때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 있잖아요. 공 궤적 그린다면서. 그런 일 없다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던 공이 저기로 날아가는 일이 없어. 매일 새로운 사건밖에 없어. 그래서 공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론에서 증명한 거예요. 실제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궤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왜 변화를 감지하냐? 그건 기억과 느낌과 생각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환상이라고. 그래서 변화는, 그래서 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변화는 꿈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증명이고, 실제로가 그렇다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근데 우리는 기억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자아가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자아란 게 있을 수가 없어. 결국 기억에 그래서 쌓임이라고 한 거야. 부처님께서 똑똑한 사람이야. 이건 계속 뭔가가 쌓여서 마치 있는 듯, 경험이 축적돼서 마치 있는 듯한 거. 근데 그 경험의 축적이라는 건 뭐냐? 기억관념이에요. 실제로 쌓이는 게 없거든. 진짜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매 순간 지금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당신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건 기억이라고. 예? 실제로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예? 여기에 다 저장돼 있다고. 함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뿐이다. 들고 나오는 건 환상이라고. 마치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도 꺼내고 비둘기도 꺼내는데 그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 실제로 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 환상이란 말이에요. 어젯밤에 꾼 꿈하고 똑같아. 예? 그러니까 공부를 질질질질 오래 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끌지 말라고. 뭔 기특한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공부는 참 희한한 게 처음엔 대단한 기대 속에 모험을 떠나요. 대단한 기대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사대사를 해결하리라. 내가 찬란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내 인생의 고통은 물론 내 주변의 이웃, 좀만 내 능력만 된다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그런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 인연을 만납니다. 여러 고난도 만나고 인연을 만나면서 마치 무슨 영웅시나 영웅 드라마처럼 그러다가 진짜 그 중에 몇몇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꿔왔던 그런 깨달음이니 무슨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런 체험을 하면 진짜 정말 뭐가 더 있는 것 같고 뭐가 진짜 뭔가 현실을 초월한 뭐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점점점 내려놓아진다고. 진짜 진리로 가는 길에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앙드레 김쇼 비슷해요. 앙드레 김쇼 보셨어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옷을 많이 껴입고 와가지고 하나씩 벗어요. 그래 이거 그러면 또 옷이 계속 나와. 그래서 홀딱 벗진 않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걸 말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란 말은 절반밖에 말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란 말이거든.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것으로 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 이 소리밖에 못해, 말로 하자면. 근데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말하고 상관없어요.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걸 하기 전에는, 왜냐면 우리는 끝없이 생각의 간섭, 결국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뭐가 더 있지 않을까요? 있다 없다 이런 여기도 좀 이제 지겹고,
이거다 저거다 이거 가리키는 일도 지겨워요. 왜냐면 가리킬 게 없어요. 왜냐면 딱 이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예? 말은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거예요. 예? 그걸 선사들이 온갖 비유를 했어요.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밝다. 해골은 죽은 사람이거든. 망상이 딱 끊어졌는데 이거 하나는 싹 밝아. 밝다는 게 경계로서 밝은 게 아니에요. 망상이 없는 걸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건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없는 걸 밝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도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각이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자기가 딱 느껴야 돼요. 예. 보살님, 저 불 좀 닦아주세요. 잘 봐요. 지금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마세요. 닦아야 다. 자, 봐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근데 얼마나 밝아요? 깜깜함을 비추고 있잖아요. 이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켜봐요. 자, 대상은 밝아졌어요. 근데 어둠을 밝게 비추던 게 지금 더 밝아졌냐고. 바깥만 밝아졌다고. 경계만 밝아졌지. 다시 꺼봐요. 이 밝음은 경계는 깜깜해서 안 보이죠. 근데 깜깜한 줄 아는 이게 깜깜해졌냐고. 깜깜함을 지금 이렇게 훤히 비추고 있어요. 이거는 자, 빛과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어두워진 건 빛과 모양이야. 예? 이걸 비유하자면 눈앞이 깜깜해졌는데도 소리는 들리죠. 이 소리 듣는 성품은 이 시각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불 켜봐요. 자, 뭐가 밝아졌어. 근데 실제로는 대상만 밝아졌지 보고 있는 시야는 따로 밝아진 대상이 밝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대상을 자기라고는 동일시하니까 바깥이 어두우면 뭐가 어두워졌대. 아니에요. 이 보고 있는 이 자체는 밝음과 어둠과 상관없이 그냥 늘 밝아 있어. 앉으세요. 이게 이 변함없는 의식에 대한 비유예요. 밝고 어둠하고 상관없이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음도 본다. 임재록에 보면 보아존자 얘기인가? 거기 나와요. 명두래야 명두타요. 암두래야 암두타다. 밝은 머리가 오면이라고 하는데 밝음이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으로 친다. 이게 뭐냐면 밝음과 어둠이라는 경계란 말이에요. 딱 쳐봐라. 그러면 이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오면 선풍타. 회오리로 친다 그랬어요. 일체를 다 부정한다며 일체를. 그 전부 경계라고. 왜? 다가오는 것들은 다 경계라고. 그 경계에 속지 않으면 늘 이거라 이 말이에요. 늘 이거. 보아존자가 뭐 자기가 죽는다고 누가 나한테 장사만 벌 해달라니까 사람들이 옷 해주니까 내가 바라는 옷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임재가 그 말뜻을 알아듣고 관을 보내잖아요. 그러자 그 관을 끌고 사거리로 다니면서 임재 스님이 나한테 옷 한 벌 해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모일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사람이 개떼처럼 몰려온 거야. 예나 지금이나 그런 곳 구경 초상 치러 가면 사람들 손님들 모이듯이 뭔 일 있나 하니까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서 내일 죽을란다. 내일 저기서 죽는다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몰려간다. 오늘은 또 이래서 못 죽겠다. 나는 저기 죽다. 한 3번, 4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관뚜껑 덮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못질 좀 해줘라. 그 땅땅땅해서 못질 해주고 그 사람이 가서 소문냈어. 보아존자 저기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이제 진짜인갑다 하면서 구경하러 갔는데 관뚜껑 열어보니까 없어. 그러면서 그 임재록에 뭐라고 했냐. 허공에서 요령소리만 딸랑딸랑 나르더라. 그게 뭔 소식이냐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령소리는 글로써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준 거고 요령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보아존자의 진신은 그 육친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공에서 울리는 딸랑딸랑 소리. 이 소리 쫓아가는 사람은 보아존자 육신 구경한 내거리로 달려간 놈들이랑 똑같아. 보아존자는 온 적도 없고 간 적이 없어. 보아의 진신이 바로 나의 진신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네 거냐 내 거냐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일체 그런 대대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나라고 자꾸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면 이걸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왜 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어법을 쓰냐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고 나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바로 애매모호한 상황이 도란 말이에요. 잘 봐요. 육조해능이 법을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대유령국에 도망가다가 쫓아온 도명상제 어떻게 일깨웠는지. 선도 생각하지 마시오.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그럴 때 이렇게도 생각 못하고 저렇게 생각 못할 때 생각을 쉬었을 때 이거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극적인 드라마틱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쉬라고. 자기 생각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선근을 심은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간섭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행.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근데 자꾸 그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이 습관을 만들어요. 뭘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돼.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조복받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속에서 자기 답답함 속에 자기가 미치고 팔짝 뛸 지경 되면 저절로 생각이 멈춘다고요. 그걸 극대화한 게 간화의 선법이고 의단 속으로 밀어넣는 거고. 근데 결국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죽을 똥 살 똥 안 해도 된다니까. 일체로 쉬어버려. 진짜 쉬워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자꾸 생각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안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자꾸 들으면서 생각이 쉬어지면 다행인데 자꾸 그걸 막 무슨 다람쥐 새끼 어디다가 뭐 도토리 저장하듯이 분류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거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알아들을 수 없게 다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의지처가 완전히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곰과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고 동굴 속에서 동굴이 뭐냐면 껌껌한데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분별 안 되는 곳에 쑥과 마늘은 뭐냐면 그 냄새 때문에 안 땡긴단 말이야. 경계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야.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듣고 있는 게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3, 7일 만에 곰은 사람이 되고 못 견딘 호랑이는 계속 그 짐승 굴레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랑 똑같아요. 가만히 답답한 그 징역을 견뎌가야 돼. 그러다 보면 생각은 절대 몰라요. 생각은 물결로 물결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물결을 잠재우기 위해서 물결이 일어나면 더 물결이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힘을 못 써서 답답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부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더 미치고 답답한데.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봐줘야 되고 누군가 채식질을 해줘야 돼.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공부하려면 아예 하지 마요. 그럼 뭐 하려고 이런 데 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누워서 하든 물구나무 서서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마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 저 개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들을 만한 소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가 있다고, 진짜가. 이건 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직접적인 체험이야.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들이 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고 구할 게 없어요. 찾고 구하기 전에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 이게 신비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자기가 자각하기 전엔 이건 마치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각하면 이거밖에 없어져요. 모든 것이. 이걸 자각하기 전에는 이것이란 건 없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걸 자각하면 이런 것도 이것이고 이런 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 돼버려요. 일체가 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통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대상으로서 경계로서는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지. 근데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당체를
진정한 본질, 에센스를 빼놓고 있었어. 그걸 이것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모를 때는 자꾸 답답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 의지한다고. 생각으로 저 사람이 말한 게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걸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그래 지적해 줘서 진짜 이거 생각이구나 해야지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생각하고 뭐 따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못한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하면 그때가 공부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팍 죽어야 돼. 김치 뭐 하기 전에 소금 쪄가지고 그 막 억센 그 배추가 푹 숨이 죽어야 된다고. 그제서야 양념 치대고 뭘 해서 뭘 발라서 김치를 발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뻣뻣한 건 김치 못 담아요. 그래서 소금을 팍 쳐가지고 완전 숨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 죽이고 살리고 법문은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인 다음에 한번 살려준다. 숨통을 탁 명의가 침 한 방으로 숨이 딱 멈춰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숨 넘어갈 사람 딱 맥을 통하게 해준다고. 그럼 그저 하면서 살아나는 거야. 그제서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세상에 뭐 험하고 어쩌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옆에서 맨날 나 괴롭히던 사람마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완전 삶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 돼, 진짜를. 개념을 만나면 안 돼요. 예. 적어도 저희 공부 모임만큼은 가짜 공부 안 해. 진짜를 원해. 진짜는 뭐냐?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공부 모임에 안 와도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6조 단계가 그런 거예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몸이 저 브라질로 이민 가도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남이야, 남.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딴 세계에 산단 말이야, 딴 세계. 어찌 전혀 그리 지음자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도리가 아닙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전혀 생각을 이용할 게 없어요. 이 생각에 힘 빠지는데 적어도 10수년이에요. 생각에 힘을 빠지는데 제 이야기를 한 2013년부터 제가 유튜브 했으니까 2013년도부터 인내심 많은 분들 보니까 영상이 1000개쯤 된대. 많이도 올렸지. 근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저는 이제 녹음도 안 하고요. 동영상 저장도 안 합니다. 그냥 유튜브에만 가상의 공간에만 올려놔요. 혹시나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장 따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내 말을 내뱉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가 주워 먹을 게 있는가 하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겠지만, 이미 그건 쓰레기예요. 다 쓰고 버린 거예요. 근데 진실로 진짜 항상 제 공부는 지금 공부가 최신 공부예요. 지금 지나간 공부는 공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뭐 메일로 뭐 음성 파일 보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고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땅과 하늘을 나 홀로 걷는 거고 모든 것이 나 하나로 완전히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의발을 전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라는 경계 하나로 딱 돼야 돼. 오직 마음뿐인 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야지 경계로부터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게 전부 내 안의 소식이에요. 느낌, 감정, 생각, 이 육신마저도. 그래서 육신의 나고 죽음에서 해탈이 벌어지는 거고 느낌의 쾌, 불쾌로부터 해탈, 생각의 옳고 그름, 시비, 분별, 장단에서 해탈이 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고, 이론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부처한테 기여하지 마십시오. 돌로 깎고 금속으로 깎은 그 부처도 말고 다른 도인이니 견성했던 놈들한테, 저 같은 놈들한테 속지 마세요.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예. 흙으로 빚은 부처는 물을 지나가지 못하고, 쇠로 빚은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가지 못해. 나무로 깎은 부처는 불을 지나가지 못해. 그런 부처가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물에 들어가도 녹지 않고, 용광로에 가도 녹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 부처야말로 진짜 부처예요. 그 부처 어디 있어요? 형상이 있으면 어떻게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용광로에 녹지 않겠습니까? 형상이 없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건 자기도 형상이에요. 남도 형상이에요. 그죠? 거울 맨날 보는 빛깔과 모양, 색상 아닙니까? 그게 형상이라고요. 모든 색깔과 모양이 있는 것 치고 부분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전체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사님 대답해 보세요. 전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전체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개라는 거. 그죠? 경험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으로. 봐요. 왜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꿈은 경험하는가? 꿈에선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전체, 이럴 때 칠판이 필요한데. 태극 보세요. 태극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렇고 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태극이 뭐냐면 태극이 운동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소리야. 예? 태극 이전엔 무극이었어요. 이런 상만 있어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훔쳐온 거예요.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원래 춘추 전국시대의 음양론이라고 하는 약간 도가사상 비슷한 게 있어요. 아주 자연철학이에요. 암컷과 수컷, 낮과 밤. 여기서 상상한 건데 그걸 선종을 공부했던 사대부들이 그 유치했던 고전 유학을 아주 혁신적이고 지극히 철학적인 선종에다가 결합해서 만든 게 무극이 태극,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소리가 무극이 태극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무 대립이 없는 것에서 대립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예? 공에서 색수상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꿈을 보면 왜 꿈은 경험하는데 깊은 잠은 숙면은 경험이 없다고 우린 자꾸 착각하냐면 상대적인 경험은 우리 안다니까. 분리돼야지 꿈속에서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만났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해.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결국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너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봐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알면 있다고. 그 알면 안다 모른다의 알미 아니라 그걸 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대립이 없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아. 근데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아무 경험도 못했다는 진술을 하냐고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체라고 하는 건 경험됐다고 하면 부분이지 절대로 전체는 경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려는 게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니란 말은 전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이는 절대 경험되지 않는다. 이게 힌트예요. 절대 경험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게 대립이 없는 거예요. 대상으로 쫓아가지 않을 때. 이건 뭐냐. 이게 생각의 간섭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을 여기서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움찔움찔하고만 있지 탁 이 생각에 생각 없는 전체로서 그 깊은 잠에서 그 깊은 잠 속에도 아까 불 켜고 불 끄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불 끈 상태가 우리 잠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불 킨 상태가 아 이건 흰색, 이건 빨간, 저건 꽂히고 이건 분별한 상태야. 근데 봐요. 분별할 때도 확 밝아 있고 아무 분별 안 될 때도 이게 밝아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경험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경험이 안 돼. 근데 봐요. 지금 이 경험 뭐냐고. 이런 거 경험할 때도 이런 느낌이나 이런 데 속지 않으면 이 경험의 본질이 뭐냐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고. 예? 꿈속에서 쇳 조각을 만졌다는 건 꿈이잖아. 그러면 꿈속에서 쇳 조각 만진 건 실제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라. 예? 그래 몽각에 이르하다, 오매 이르하다, 동정에 이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 파축제라면 땀을 흘리나 가만히 있으나 똑같은 이경계라고. 실제로 아무것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예? 아이 주둥이 아파. 언젠가 제가 입 다물 겁니다. 예. 이제 말 안 하고 싶어요. 말해봤자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경험이 미숙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들 사람은 알아들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 거고 잘못 오해할 사람은 오해할 거예요. 차라리 그래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말 없이 있었나 봐. 말할 필요가 없었나 봐. 좀 그래 녹음도 안 보낼 거고 녹화도 안 남길 거고 그 자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기가 스스로 분명하기 전까지 전부 저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며 속고 있어. 예. 여러분들은 뭐 스승의 날이라고 뭐 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생각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제 겸손 떠는 거 아닙니다. 제 정말 그런 거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난 정말 솔직한 걸 좋아하고, 진짜를 좋아해요. 전 시간 낭비하는 걸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서론 다 떼고, 본론 다 떼고, 결론만 말한다고. 예. 알아듣기 쉽게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아주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좁은 말씀 잘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제 됐고 진짜 시간 낭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차 떼고 포 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이거 뭐냐 이거. 지금 이거. 여기서 아무리 생각으로 막 그러면 아직 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막 더듬고 있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거 했을 때 의문이 없이 받아들여져야 돼. 뭐가 바로 이거 했을 때 뭐가 전류가 짜릿짜릿. 제가 10수년 전에 그랬어요. 딱 하면 전류가 쫙 왔어. 그럴 때마다 그래 이거지 이랬다고. 그게 10수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딱 이래도 똑같아요. 그냥 뻑 하면. 손가락 딱 들어도 뭐가 찌릿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런 경계는 사라질 거라고 해보니까 그게 사라져야지 진짜가 보인다고. 그런 게 자꾸 느껴지고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자꾸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제 도반들 가운데 그런 경계에 탐닉하다가 공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자꾸 뭐가 기운이 돌아다니고 뭐가 느껴지고 하니까 공부를 못해. 이 담백하고 이거는 제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인데 저도 처음엔 어찌 이게 전부 다란 말이야. 이러면 너무 억울해. 뭐가 좀 특별하고 기발난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나서 동서고금 경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결국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 진리는 지극히 낮은 곳에 있다. 진리라고 할 만한 거 없다. 그게 진리다. 전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짜요. 특별이란 말을 보세요. 특별이란 말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야. 특별한 건.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예? 봐요. 우리 달력을 보십시다. 1년 365일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 아니에요? 근데 우린 뭐예요? 어떤 날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인데도 그게 무슨 특별한 날이나 되는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 날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만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기에 경계에 동해가지고 혼자 망상 부리고 있는 거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인데. 예? 매일매일 똑같은 순간이고 뭐가 특별해요?
이 특별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평상심이 도예요. 진짜 평범하고 항상한 마음이어야 돼. 평범하고 항상한 마음. 그게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예? 그것이 선정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경계에 의지함, 일체 경계에 의지함이 없이 저홀로 있는 마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저홀로라고 하냐면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없어.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는 손도 댈 필요 없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예?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내일 중환자실에 들어갈 일이 있더라도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예?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어도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경계에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 이치에 불과해. 이론에 불과하다고. 실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이게 체화가 돼야 돼. 체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저 우주 허공 티끌 끝까지. 이 우주 허공에 1나노 평방 센티미터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직 부족해. 둘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둘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둘이 되면 소리가 난다고. 한 덩어리가 되면 소리가 안 나요. 흔들리지가 않아. 흔들리려면 둘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둘이 아니면 그게 완전한 선정이에요. 이렇게 호흡을 집중하거나 어떤 뭘 표상을 상상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집중, 마음을 어떤 한 경계에 묶어서 고요하게 하는 건 그건 조건적인 산매고 조건적인 선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져요. 그건 절대 불교 선정이 아닙니다. 외도 선정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길이라고. 그걸 필요한 사람에 따라 방편으로 권하시었을지언정 그건 부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놈들이 하는 게 선이에요. 찻대고 포대라. 서론 본론 왜 이렇게 기냐. 무슨 경전만 보면 똑같은 말 반복. 본론이 뭐야? 한마디로 말해. 무. 끝이야.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이 조사선이고. 지금 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뭘 해결하고 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의 이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앉아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냐.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이건 뭐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경계만 달라지지 늘 이거 아니냐. 이 속에 있지 않냐. 이거 아니냐. 이 자리 아니냐. 이 물건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음 아니냐. 다른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 모양 없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과 모양이 없어요. 예? 전부가 이거기 때문에 모든 형상이 그대로 이거야. 모든 차별 경계가 그대로 이 차별 없는 경계야. 아까 보세요. 불을 껐을 땐 껌껌한 경계, 켰을 땐 온갖 차별되는 경계 그 자체가 차별 없는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을 붙였어요. 볼 줄 아는 능력, 시각을 벗어나 있냐고. 예? 껌껌해도 시각이요. 밝아도 시각이라고. 시각 자체는 조금의 증감이나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 경계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에 속아. 경계를 쫓아나간다고. 시각 이 자리에 있으면서 분별한다고. 시각은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이란 빛깔과 모양은 불을 꺼도 불을 켜도 시각은 안 보여요. 왜? 시각은 절대적으로 보는 자지 시각이란 대상이 보일 리가 없어. 그게 모양 없다 소리야. 전체는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시각적으로는 모양이 없어. 청각적으로는 소리가 없어. 후각적으로는 냄새가 없어. 미각적으로는 맛이 없어. 촉각적으로는 느낌이 없어. 그 다음에 생각 입장에서는 알미 없어. 그게 뭐냐고. 죽비를 안 쳐도 알아야 돼. 죽비를 안 들어도 알아야 돼. 왜? 간단히 없어요. 진리는. 뭘 체험했을 땐 진리가 있는 듯하다가 그 체험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경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느낌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이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을 깨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경계에 속으면 이건 안 보여요. 일체 경계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면 이것만 보인다고. 큰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던다고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공부 생각도 안 일어나. 공부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져. 그러면 전부가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공부라고. 절악무의 한도인이 된다고.
아라한이 된다고, 무학자가 된다고. 배움이 없는 사람, 배움이 끊어진 사람. 예? 아무 알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흉금을 텅 비워서 여기가 선불장 부처 뽑는 시험장인데 마음을 텅 비우면 급제라고.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진리도 붙여 있으면 그 사람 낙제야, 낙제. 일체를 내려놓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잔 말이야. 원래 상태. 덕지덕지 붙인 거 제발 좀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제발 좀 덕지덕지 붙인 거. 그래야지 자유라고. 덕지덕지 붙여서 자기를 보호할 거로 붙인 게 자기를 가두고 있었다고. 자아라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란 감옥. 거기서 그걸 내려놓고 난 본래 허공이었어. 예? 뭐 여기 진짜 컵을 하나 깨볼까? 뭐 없어요? 소주병 같은 거 없어? 소주병 속에 있는 허공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껍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봐요. 소주병은 깨졌는데 그러면 소주병 속의 허공이 본래 허공으로 돌아갔을까요? 허공이 둘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봐요. 우리는 껍데기란 망상에 자기가 갇혀있지. 본래 소주병 속의 허공이나 소주병 밖의 허공이나 분리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요 병으로 분리했다고 망상한 거예요. 그 소주병은 뭐야? 허공 속에 있지 않나? 지도 허공인데. 근데 우리는 병 개념에 사로잡혀요. 병 유리하면은 허공하고 분리돼 있대. 아니, 그것도 허공 속에 있어요. 망상이라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육궁대부라는 사람이 남전 선사한테 물었다든가, 남전 선사가 육궁대부한테 물었다든가, 그 유명한 만달에 나오는 그 공안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유리병 안에 거위 새끼를 넣어서 길렀다. 근데 거위 새끼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병을 가득 채워서 이 병이 깨지게 생겼어. 안 그러면 병이 안 깨지면 이 거위는 여기서 굶어 죽어. 그럼 병도 깨지 말고 거위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빼내겠느냐. 그게 만다라 소설 김성동 씨가 범어사 지효스님 상자였어요. 그러다 소설 쓰고 절 밖으로 나가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거위도 다치지 않아야 되고 병도 깨뜨리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 거위를 꺼내겠느냐.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 응? 이렇게 빼내야 돼요. 거위에도 끌려가지 않고 병에도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병도 안 깨뜨리고 거위도 살리는 거예요. 말 안 따라한다는 게 그게 말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려고 하면 벌써 말에 따라갔으니까 안 따라하려고 하지. 거기서는 그때 남전과 육궁대부의 인연이래요. 그러자 육궁대부가 남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 어떤 사람이 병에다가 거위를 키웠는데 이제 거위가 커져서 병 속에 갇혀 있으면 거위가 죽고 병을 깨뜨리면 가보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병도 깨뜨리지 않고 거위도 다치지 않고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남전의 답은 이거예요. 대부. 예. 그러니까 나왔네. 또 생각한다. 그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거위는 살렸을지언정 그 대답을 들은 당신은 죽는다고. 관념에 갇혀서. 거기서 한 번 더 빠져나와 보라고. 그것마저 내려놔봐. 부르고 대답하는 저기에 거위도 있고 유리도 있지. 그게 관념이에요. 예. 여전히 관념 속이라고. 미세한 관념 속에 있다고. 미세한 관념 속에. 그래,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를 내려놔야 돼. 그 공부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칙이라니까. 애써 얻었어. 그래, 얻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거 뺏어가. 그래, 처음엔 저항이 있어요. 그래, 대부분이 자신의 공부를 부정당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바로 그걸 잘 보라고. 이거 뭐야?
이거 탐심이야. 진심이야. 치심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이 공부를 얻기 전이나 아무 상관. 그러니까 뺏겨도 똑같은 거야. 그제서야 이 공부 경계가 사라진 다음에야 자기의 진면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저 버린 다음에, 소가 사라진 다음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그렇게도 의지하고 싶었는데 의지할 법이 없어. 그럼 뭐만 남냐? 나만 홀로 딱 남아요. 이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게 뭐냐? 이게 저도 한참 걸렸어요. 무슨 영적 체험하고도 그 체험하는 건 나야. 깨달은 건 나야. 있었어요. 이 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되면 내 체험이 있어. 내 깨달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해보고 싶어.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이러고 관상한다니까. 그리고 옆 사람 거하고 비교해보고 저 사람 건 이거 같은데 내 거 이거하고 어떨 때 보면 같은 거 같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길고 짧고를 대려고 하고 시비를 붙고 옳다 그러다 당신 틀렸다 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를 알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뭐 이걸 가졌든 저걸 가졌든 똑같은 거야. 뭘 가졌든 이 허공 속의 일이야.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탁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전부 아무것도 쥐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딛으니까 그제서야 전체의 몸이 드러났다. 진짜를 알았다며 진짜를. 얻고 잃고 하는 그런 경계의 법 말고 어떨 때는 의지할 만하다가 어떨 때는 지도새도 없이 사라지고 예전하고 똑같이 불안이 오고 막 좌절이 오고 하면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 말고 그건 경계에서 널뛰게 하는 거야. 예?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떨어지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진짜 당처가 밝혀져야 돼. 그거는 뭘 쥐고 있을 때는 꿈에도 몰라요. 그 공부가 다 사라진 뒤에야 결국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것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이거는 반드시 어딘가 의지해야 돼요. 지식, 뭐 명예, 뭐 이성, 뭐 애정, 느낌, 감각 어딘가 의지하지 않으면 얘는 자신의 존재감을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감각 일어나고 그 감각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또 감각을 부추기고 예? 그 같이 그 수상 상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것만 극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의 본질만 깨뚫으면 진짜 온 개공이란 건 색이란 것도 결국 수의 경계라 수상의 경계, 상수의 경계라 행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오온을 압축시키면 수상이라 그 다음에 더 압축시키면 결국 수야. 생각도 느낌의 부분이야. 그래서 이 감각 그래서 자꾸 제가 콕콕 찔른 거예요. 이 감각의 당체를 보라고.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실제로는 찌르기 전에 제 뜻은 있어요. 이 찌르기 전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찔러도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사라진 뒤도 분명하다. 그럼 감각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그 감각이 진짜 뭔지 안다고. 뭐냐면 꿈이 환상인 줄 깨쳤으면 그 환상의 본질을 깨달으면 꿈은 사라진다고. 꿈은 꾸어져도 이제 아무 상관없어.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실험해 보세요. TV 화면 보면서 화면에 속지 말고 그 화면에 비춰진 빛깔과 모양 속지 말고 화면 자체에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고 있으면서도 스토리에 안 따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화면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화면에서 막 하면 거기에 모양과 그 소리에 속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에 쑥 빨려 들어가요. 그럼 분별망상이 일어나. 근데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심 없어. 그냥 화면이 펼쳐져 있다는 이 사실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마음을 비운 상태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냥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부부의 세계가 뭐 어쩌고 되고 무슨 드라마가 아무래도 분명 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잘 모르겠어. 그냥 화면이야. 마치 그와 같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 모양을 안 따라갈 재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몸을 돌려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전신구다. 몸을 돌리는 구절이다.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경계로부터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책도 조금 보겠습니다. 1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성도 좀 내도 되죠, 살면서. 성을 내려고 내지 마세요. 일부러 내시는
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그러지 마세요. 내본데도 동이잖아요. 진짜 보살님.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의 습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간절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공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뭐 이상하게 뭐 특별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그게 차별 경계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다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비유가 좋겠네. 커피 있고 홍차 있고 맹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커피의 특성, 홍차의 특성을 다 빼버리고 나면 결국 물이 돼요, 물. 서로 차별된 거 다 빼버리고 나면 본래 커피, 홍차는 뭐냐? 물에다가 탄 거야. 물이 없으면 커피, 홍차는 없어.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얻은 것들, 성격이나 습관들이 점점점 묽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가 원래 상태는 물로 돌아가듯이.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렷해지고 뭐 개성이 강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덤해진다고요. 덤덤해져. 그게 그 본성이.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이게 나였는데라는 것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뭐냐? 자기가 낯설어지기 시작해요. 나 예전에 아니랬는데. 그게 습기가 조복됐다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점점 조복해서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본인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나다라는 그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늘 내가 낯설어. 근데 사람들은 과거의 고정성으로 보니까 부모도 나를 어제의 눈으로 보고 형제도 나를 어제의 눈으로 보고 배우자도 자식들도 나를 어제의 눈으로 보는데 나는 늘 지금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하는 거? 예? 난 모르겠어. 예? 그냥 모른 채로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잘 모르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 아무 상관없어. 근데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냥 나라는 이것만 변하는 거예요. 그 물 같은 나. 난 그냥 나라는 이 단순한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사라지고. 진짜 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그란 컵에 들어가면 동그래지고, 네모난 컵에 네모네. 삐뚤어진 컵은 삐뚤어지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습기를 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건데 그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세세생생 뭐 닦는다 이 소리 뭐 그 소리도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윤회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가 없다 하죠. 윤회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하면서 있기도 하고. 예. 그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해져요. 예. 그 있다커니 없다커니라는 반쪽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취하고 양쪽에 다 걸리지 않아야 돼. 자기 이 습기라고 하는 게 한 생에 몇십 년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예전에는 뭐 큰 거에 관심이 있어 깨달음이니 뭐 무슨 뭐 신통방통하는 데 있다가 이 공부에 심처에 딱 들어오면 정말 뭐에 관심이냐면 지금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이 단순한 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이걸 이론적으로 탐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관이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관하고 있다. 저절로 이게 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뭘 따지고 뭘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이 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속에 있다.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콜콜 자면서도 이 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애써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뭐 날개 달린 범의 등에 탄 것 같다 이거예요. 공부. 그 전까지는 온몸이 꽁꽁 묶여서 길바닥에 던져진 것 같아요. 진흙바닥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공부가 나아가질 않아요. 다 그 경계를 겪는다고. 그 경계를 조금 겪고 나서야 문득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큰 자유인데 좀 지나면 그래 봤자 여전히 아무리 날뛰어봤자 좁은 경계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 피부 바깥 피부라는 경계에서 사라져요. 아까 병이 팍 깨지듯이 안팎에 본래 없듯이 피부라는 경계가 내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래, 진짜 내가 삼천대천세계가 내 몸이다 할 정도의 자신감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해지고 당연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전혀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데 다 저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분명히 집 바깥의 소리 잘 듣고 새소리도 잘 듣고 저 허공 중에 저 멀리는 달 보면서 그게 자기 마음인지 왜 저리 모르는 거. 보는 놈도 자기 마음이요. 보이는 달도 자기 마음이고 그 사이에 보고 있는 의식 전체가 자기 마음인데 마치 한편의 꿈처럼 꿈 아닌 게 없듯이 자기 마음 아닌 게 어딨냐 이거. 그럼 뭘 마음을 찾냐 이거. 그러면 팍 쉬어지고 공부 끝났지. 더 이상 하고 말고 어디 있어. 왜 방황하고 왜 돌아다니냐고.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그 경계가 흐트러지냐고. 그래서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행으로 얻은 경계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안심을 못해서 계속 자나깨나 꼭 붙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직되고 굳고. 봐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 생겨요. 왜? 인위적으로 억지를 썼기 때문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해. 예? 나이 들면 다 상해요. 다 상해. 예? 그 엄밀한 사실을 좀 제대로 봐요. 생명을 보존하는 도를 보존하는 건 그런 식으로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이완이야 이완.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진짜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어야지. 무슨 불침번 서듯이 밤잠을 못 자고 좌복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게 무슨 도예야. 예? 그게 무슨 그거 안 돼요. 있는 그대로라는 이 어마무시한 말을 깨쳐야 된다고.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 하면 안 돼.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로 있는 그대로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난데 나라고 하는 건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자기니 나라는 말 쓰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제한돼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른 나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이 전체를 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예?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해져야 돼.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뭐냐? 꽉 채웠다고 하는 거야. 빈틈이 없기 때문에 꽉 채워졌어.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 요지부동이라고. 예? 근데 이해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해는 생각은 1초간에 수십만 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이해로 하는 공부라고 한다고.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문단만 할게요. 영적 교사의 입장에서 6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영적 교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정직으로 이끌어가거나 권유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직이란 걸 몰라요.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바르고 곧다는 게 이게 있는 그대로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전부 자신의 기존의 사념, 관념의 틀로 본다는 걸 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예? 이걸 운동에다 빗대면 운동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코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진짜야? 저 늙었고 나보다 젊지도 않고 나보다 그라운드보다 뛰지도 못하는데 나를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부류거든요. 제가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종종 말했지만 제가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절대 남을 안 믿어요. 교사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지가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허대를 썼던 거예요. 이걸 썼기 때문에 남을 절대 안 믿어. 절대 믿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자기가 힘쓰고 있으면서
모든 운동 코치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다 다칩니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스윙하다가 팔 나가요, 팔 나가. 근데 안 믿어. 지가 다 한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억지 쓰는 거야. 알면 조금이라도 코치 말 들어서 이게 되는구나.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딱 믿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훌륭한 코치를 찾으려고 그러지. 경험 많은 코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 것들 안 믿어.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정직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왜 이 법의 인연, 제가 왜 자꾸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연 있는 사람 만나요. 인연 아니면 한 번 보고 돌아서면 땡이야. 이번 생엔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공부가, 이 개떡 같은 말도 딱 믿어버리면 이게 힘을 가진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내가 잘 듣고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노력해서 뭐 딱 이해가 생기고 체험이 오면 그렇게 되거다. 전부 망상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끝에 사람 변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어벽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졌을 때 탁 통하는 거라고. 본래 통했다는 사실을 깨치는 거라고. 사람 생각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에고는 내면의 분리 상태를 숨기기 위해 깨달음을 핑계 삼으려는 강한 습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설사 법을 알고도 자기를 지키려는 에고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지금 당대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제가 인심 쓸게요. 10명 중에 8명은 그러고 있어요. 저 포함입니다. 10명 중에 제가 인심 써서 8명이에요. 제가 인심을 안 썼으면 여전히 에고예요. 여전히 법과 자기가 둘로 돼 있어. 이건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해보면 알아. 내면의 분리 상태를 숨기기 위해 깨달은 핑계 삽니다.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착각한다고. 저까지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걸 볼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통 자기 허물은 자기가 못 봐요. 남이 봐줘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 자기 허물이 보여.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보여. 그게 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한테 안 속기 시작하는 거야. 예? 자기 욕망이 가자는 대로 못 가요. 차마 그럴 수 없어. 차마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차마 그럴 수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미혹하게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걸요. 여기엔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에고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 어차피 환영이기 때문에 내면을 직시하든지 할 누구라는 게 없단 말씀입니다. 라고 이치에 똑 떨어지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고, 저도 한때 저를 가진 스승한테, 스승님 금강경에 야기새끼는 시음성구와 이 음성과 신행 사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스승한테 배운 말을 가지고 스승을 공격하는데 쓰는 놈들이 있다고. 그리고 스승을 등지고 떠나온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따위 거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네. 왜? 나는 깨닫고 싶었으니까. 이거라도 내 거 하고 싶어요. 공부하다 그 경계 나옵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이것마저 알면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끝까지 못 놓는 게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제일 비겁한.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고 그런 옛말이 나온 거예요. 반드시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은 자기가 아끼던 제자한테 배신당합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못난 놈들만 남아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오면 헛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닌 게 아니라 깨어남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그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자신이 치우쳤다는 걸 알 정도면 이런 소리 안 하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친다고. 법에만 치우치거나 현실에만 치우치거나. 깨어남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이 해야만 할 어떤 일도 없는 셈이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불의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양극에 치우친 거예요. 반드시 불의를 깨우쳤다면 둘이 아님을 깨우쳤기 때문에 둘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차별지에 어둡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지를 깨쳤으면 차별지에 어둡지 않아야 되는데 차별지에 어두운 것의 핑계로 평등지로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차별지가 별겁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봐. 살고 나서 얘기해봐. 법상에선 누구나 도인이야. 법상에선 누구나 도인이야. 왜? 씨 부리는 놈은 이고 다 듣고 앉았으니까. 누구든지 여기 올라와서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려가서 살아봐. 처자식이랑 이불 속에서 뒹굴고 직장생활 해보고 애가 울고불고 아프고 어쩌고 한번 해봐. 그러고도 되냐? 그러면 내가 진짜 진흙바닥에서 삼배를 올리지. 그냥 입으로만 주둥이만 견성도인이면 뭐해? 살아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깨닫고 못 깨닫고 헛소리 그만해. 니로 돌아가라고. 니로. 자기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삶을 대하라고. 어떻게든 삶이 나한테 무엇을 주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도인이야.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전히 저항이 남아있다? 그럼 아직 분리라는 꿈에서 깨어난 게 아니야. 여전히 자기는 지키고 싶은 거야. 아까 태극에서 말했을 때 이 테두리가 이 분리가 안 사라졌어요. 한쪽은 나로 두고 싶고 한쪽은 남으로 두고 싶어.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해. 그러니까 영원히 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법이란 걸 쥐고 있어도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은 쓸모가 없어요. 관념 속에 관념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닌 사실. 관념이 아닌 사실이 뭡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다만 한다는데 한 분단 더 해야 되겠다. 끝내기엔 좀 그래.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직도 미망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은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생각은 성취자가 되고 싶어요. 생각은 도인이 되고 싶어요. 생각은 체험자가 되고 싶어요. 생각은 무엇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진리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자기는 이미 되었으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다. 이 평범한 말 깨닫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17년 걸렸어요. 난 그냥 나다. 여기서 만족하는데. 난 그냥 나에서 그 나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나가 이 난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 보면 아이가 나와요. 나나. 그 나. 난 그냥 나. 이 육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호불호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나. 그 나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나와 세계로 끝없는 분리감 속에 빠져요.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직도 미망 속에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논쟁하면 안 돼요. 법 갖고. 그래서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딴 사람 법은, 딴 사람 공부는 필요 없고 자기 공부를 되돌아봐서 자기한테 여전히 뭔가가 이거는 생각으로는 명확히 안 드러납니다. 생각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이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각은 쉬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감각적이 돼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 생각이 쉬워지면 생각의 방해 전파가 사라지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애같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어제 봤던 거, 뭐 봤던 거 생각 속에 있으면 이 대상들이 하나도 안 신기해요. 생각 속에 있으면 평생 지나가는데도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 속에 있을 땐 생각이 사라져야지 뭐가 전체가 확 살아난다니까. 그제서야
물 냄새 하나도 신비하고 아무 맛대가리 없는 뭐 음식 맛도 신기하게 느껴지기. 그럼 그 느낌으로 돌아가. 그 느낌의 당체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쉬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육감적이 돼야 된다고 할까?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 막 이 뭐 빛깔이나 이런데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그 모든 차별되는 경계 근본 바탕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막 이런 걸 절대적인 차원을 쥐고 그걸 자기한테 그래서 민감해지면 자기 안에서 말로는 근데 자기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생각은 자꾸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둘러대요. 합리화한다고. 그게 이걸 막 이 공부에 대해서 요만큼 소견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부 잘못하면 마군된다는 소리가 그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해져야 되고 솔직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공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뭐가 심중에 걸려 있다면 공부하기 전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걸 보호막으로 삼고 있으면 공부 절대 안 돼요. 저도 그 경계를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경계 속에 속고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나마 하면서 만족하고 있을지 몰라. 근데 여기 오래 있으면 그나마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제로 상태로 돌려보낸다니까. 진짜 다 뺏어간다니까. 더를 원했는데 진짜 고쟁이까지 싹 뺏겨갈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래서 진짜 정신 확 차리고 보면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사실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나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마음이 이만큼 편해졌어요. 뭐 가족 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건 현상이에요. 좋아졌던 건 또 나빠져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요. 좋아졌던 건 반드시 나빠집니다. 그런 거 안 그런 거 보세요. 나빠졌던 건 좋아질 거고. 어떤 것도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마세요. 계속 이 상태만 되면 내 인생 문제 없겠지. 그 바람이 있는 한 여러분 문제는 인생은 계속 길흉화복은 돌고 돕니다. 제가 20대 때 역학을 했어요. 길흉화복은 돌고 돌아요. 길하거나 흉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그게 돌지 않으면 길이 어디 있고 흉이 어디 있어요. 흉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고기압과 저기압 같아요. 한쪽에 기압이 강하면 한쪽은 기압이 약해야지.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길흉화복이 멈춘 적 없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현상적인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알 수 없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불편함 속으로 그 불편함에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들어앉아 있는 학생을 붙잡아서 절대 차원에 묶인 관점만을 고수하는 편집 증상을 멈추게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뭔 말이야? 법만 얘기한 놈들. 현실은 싹 무시하고. 이걸 그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붙잡게 한 걸 이걸 소승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소승 아라한을 공격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절대적인 관점 그런 걸 고수한 사람을 소승이라는 거예요. 깨어남에 종종 수반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집착하는 경향성이다. 이게 뭐냐면 누구나 초보자들은 바자가 옵니다. 법을 깨달았어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다란 말 아세요? 가다? 참, 나 국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언어가 저렴하냐. 일본 말에 가다란 말 있잖아요. 가다. 그 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 가다는 뭐냐? 나를 가르친 사람들의 가다였어요. 그 가다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나를 가르친 분들이 했던 방식으로 이런 경전 하나 딱 꺼내놓고 한 줄 읽으면서 결국 그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다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냥 난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단순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게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순해지고 단순해져요. 공부라고 할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전체가 공부가 돼요. 공부가 사라지니까 전체가 공부가 돼. 그렇게 공부를 애걸복걸할 때는 항상 불안전했는데 정말 두렵고 설마 그렇게 될까? 생각은 절대 이해 못하지만 진짜 한번 크게 내려놓는다? 그게 한번 크게 죽는다는 소리인데 한번 크게 내려놓으니까 전체가 살아나요. 그제서야 힘을 쫙 빼니까 진짜 힘이 쫙 얻어져요. 그게 뭐 1초 만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몇 년 걸렸어요. 제가 공부 모임 연 게 2013년 6월이었어요. 제 기억력이 온전하다면.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 게 2012년 봄이었어요. 그때가 딱 10년째 되던 해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자꾸 10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그냥 우리 춘식 스님 아무 뜻도 아닌 꿈 얘기 그냥 휙 하고 그냥 했어요.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뭐 밤 얘기하다가 깨달을 그런 경계가 일어날 수도 지금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필이면 그때 꿈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 생각이 뒤집어졌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실수가 뻔히 보이는 거야. 뭔가 자기가 왜 그런 실수에 10년 동안 빠졌는지 그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명명백백하고는 진짜 한 티끌이 눈을 가리며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경험해 보면 그런 말들이 그냥 이치나 관용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기 공부로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휙 뒤집어진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진짜 홀가분 정나나적세 싹 쓸어버린다니까. 그냥 마음 하나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 도 깨달음 그런 거 없어. 체험 웃기지 마. 이 이상의 체험은 없어. 예? 근데도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항상 미래에 있고 항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항상 도달해야 되고 항상 못 가야 돼. 그러니까 가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면 수행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도 아무리 닦고도 이 이상은 없어.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막행 막식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갔냐? 깨어남에 종종 수반되는 위험 중에 하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집착하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원래는 붙잡아 두지 않아야 되는데 붙잡아 두고 싶을 때가 많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다듬고 싶을 때가 많아. 이게 욕심인데 왜냐하면 잘못될까 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못될까 봐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도 오지랖 넓다고. 이것도 제가 아직도 여전히 그게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끄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입으로는 공부하는 놈들 안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깨어남의 절대적 관점을 붙들고 늘어져서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현실 도피로서의 공부예요. 결국 공부는 볼장 다 보면 우리말에 볼장 다 봤단 말이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생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도한다는 분들 가운데 이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하는 사람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지금 막 벽곡 생식, 기 수련하고 뭐 온갖 무슨 극심한 그게 고행인데 자기가 고행주의자란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 관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혹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절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에고이다. 자, 왜 우리는 유별난 존재가 되려고 하냐? 왜 우리는 체험자가 되려고 하냐? 왜 우리는 견성도인이 되려고 하냐? 이걸 자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할 만한 게 무정형에 이것이란 사실이 있으면 이것이란 사실이 이해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가장 친밀하고 간격이 없는 틈이 없는 경험으로 그게 불이 체험이거든.
틈이 없는 경험으로 진짜 이것을 맛본 자에겐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쉬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로 흐른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투쟁은 사라졌어요. 둘이 있기 때문에 기어댕기는 달팽이 볼 두 개가 서로 전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소롭다. 내면의 전쟁이 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나는 나와 다투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니까. 내가 둘이 돼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안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오만방자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깨어 있어. 인연이 오면 마셔. 짜장이냐 짬뽕이냐면 어떨 땐 짜장 어떨 땐 짬뽕. 인연을 따른다고. 오늘은 왠지 짬뽕이 땡겨. 그럼 짬뽕이라고. 넌 짬뽕 먹는다고 했잖아. 어제는 짬뽕 했어. 근데 오늘은 짜장이야. 예?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에고가 결국 에고예요. 공부에 욕심내는 거. 더 완벽하게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해집니까? 에고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해지려는 마음의 추동에 끄달려 다니는 모든 곳에서 불만족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해지려는 그 욕망과 생각의 근원으로 이렇게 돌이키면 왜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 그게 지금의 완벽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런 일은 없어요. 전혀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깥을 대상을 어떻게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라. 예? 이 에고가 우리의 미혹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이중 감정 등을 이 이중 감정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감정, 사람 미치게 만드는 감정. 감추기 위한 핑계로서 절대의 차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 깨달은 데 숨는다라는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법 뒤에 숨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 법집, 법박이라고 한다. 법에 대한 집착과 법이라는 속박. 그래서 법을 내려놓아라. 깨달음을 얻었으면 깨달음 버리라고 합니다. 얻고 잃고 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가라. 그게 자기 법귀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가 본래 자기였다는 단순한 깨달음이에요. 어떤 노력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평생 살건 뭐 여우 육갑 뭐 여우 둔갑 아무리 해도 이거는 여우 둔갑이니까 수련해서 수행해서 아무리 무슨 무지개 몸을 성취하고 뭐 금강 불개신 됐다고 해봐. 저 영락공원 안 가는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속 아프면 내과 가고 뼈 아프면 정형외과 가는 거예요. 절대 차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관점만 고집하면 곧바로 다른 모든 것에 장님이 되어버린다. 이 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 관점만 고집하면 곧바로 다른 모든 것에 장님이 되어버린다. 예. 선생님이 부산고 사진을 체험하고 예. 계속 학습되는 과정 속에 예. 장난스러운 것으로부터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은 멀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진지성이 만나기 직전에 뭐에 걸려가 있었는지 아, 그거요? 저한테 깨달음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때까지 잡고 있는 시간. 예. 왜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면 그 허점을, 그 맹점을 자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공부했던 사람이 다 체험한 사람들이 다 헤맸거든. 다 체험했으니까 왜? 체험했기 때문에 헤매는 거야. 왜냐면 체험이란 상에 붙잡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건 좋았어. 그러니까 그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 밀어넣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더 혼란이 가중됐어요. 그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말 안 해. 한 번 말했던가? 저산 기사님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실수를 못 들어본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게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옳다예요, 옳다. 옳다. 쥐고 있으면 그걸 못 내려놔요. 분명히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인간적인 도리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 속에서는 나는 옳아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옳지만 예의상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긍정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옳고 그름이 있었어. 법과 법안임이 있었어.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제가 똑똑했기 때문이지. 배운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 하거든. 이 토론의 그 논박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로 전달하려는 건 그 설법에 있지 않았어요. 나한테 뭘 전달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본래 자기란 사실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그랬고 참 유치했던 시절인데 이것이 뭐지.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 그런 체험이라는 관문을 세운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라도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지. 그건 근데 그래서 붙잡아 놓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만 되거든. 혼자 내버려두면 다 망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공부가 안 나가요. 왜냐면 공부를 하자니 뭐 막상 할 건 없어. 안 하자니 그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때가 되면은 시절 인연이라는 핑계가 좋은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다 익어요. 의식은 성숙해. 그쪽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이쪽으로 마음을 돌린 사람의 의식은 진화든 성숙이든 어떤 표현을 써도 좋은데 좌우지간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열림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그늘 속에서 과일이나 나무가 잘 자랄 수는 없어. 양지 바른 곳으로. 양지 바르고 메마른 땅에서 자랄 수 없어. 그 밝음과 그 자양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사람과의 만남이고 올바른 방향을 해를 봐야 돼. 근데 그 그늘 속에서 그렇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일주일에 재혼은 2번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일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했고 제 솔직한 마음은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싶어요. 제 체력이 된다면.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랑 저 부산대 근처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제가 3시간씩 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도 안 지쳤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요. 2시간 넘으면 지쳐요. 지치고 지난 월요일이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야 이러다가 수명이 짧아지겠군. 왜 수명이 짧아진다 소리 하는지 이제 알겠군. 근데 제 수명 짧아지는 건 괜찮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걱정하듯이 저는 기분파거든. 기분 나면 그냥 죽어도 고니까. 제가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가끔 그래요. 내가 과연 잘하는 짓인가? 응? 잘하는 짓인가? 갑갑하면 찾아오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와요, 빨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만약에 몽지라는 인간한테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제 공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도 뭘 얻으러, 깨달음을 얻으러 나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자기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도 아무도 여기다 태클을 못 걸어.
그게 무슨 도야, 임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수도해. 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그게 뭐 잘났다고 떠들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에 공감하시고 동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 희한한 건. 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화 뻘거벗은 임금님의 어린아이로 돌아왔다고. 임금님 뻘거벗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하기는. 아무도 그걸 용기 있게 말 못하더라 이거예요. 특히 수행자라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 동화책 그거 있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을인가? 그 털벌레 나오는 거. 노란 털벌레 나와가지고 가니까 막 애벌레들이 막 구름 기둥 속으로 막 올라가서 그럼 막 미친 듯이 남들을 밟고 올라가니까 저 위에서 소리가 들려.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야, 조용해. 밑에 있는 놈들 들을까 봐. 야, 밑에 있는 놈들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생고생을 했다는 걸 알면 안 돼. 그거 놀라운 비유예요. 그 동화 작가 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 동화인가? 다른 작가 동화인가? 그 이 빠진 동그라미가 이게 그 게임의 무슨 맨? 그 뭐? 팍팍팍 하는 게임. 동그라미인데 요만큼 무슨 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자게임이 있었는데 요만큼 빠져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자꾸 노래 부르면서 얘는 근데 긍정적이야. 나는 가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라는 그 동화예요. 같은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나중에 뭐 네모도 집어넣고 세모도 집어넣고 막 하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찾았어요. 그 완벽해졌어. 근데 걔가 나중에 그걸 빼요. 왜 빼요? 동화 읽어본 사람 아는데. 완벽해지니까 노래를 못 불러. 완벽해지니까 노래. 그래서 스스로 빼버린다. 이거 놀라운 비유예요. 법을 얻었어. 근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 딱 하는 건 법에 묶이면은 거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는 완전이란 게 없다는 사실 아세요? 순금, 100% 순금 보셨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외가 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은 항상 비워둡니다. 항상 2% 부족해요. 그게 완벽이에요. 우리는 100%는 뭐냐? 죽음이에요. 대립이 사라지는 순간 정지예요. 죽었어. 그래서 절대적인 관점은 죽은 거예요. 허무 아니면 단멸 아니면 상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외도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부족한 듯 비어 있다고. 이게 비밀이에요. 예? 이게 비밀이라고. 우리는 완벽하고 깨끗한 그건 논리적으로만 항상 관념 속에서만 완전은 있다니까. 진정한 실제의 완전은 뭐냐? 자기예요. 이 불완전함. 감정 하나 못 다스리는 이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요. 항상 2%가 부족해. 그게 완전이란 걸 몰라요. 완전이란 설계도만 없으면 매 순간이 완전 그 자체예요. 완전히 완전을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요. 온전해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격은 이 성격대로 온전한 거고 저 성격은 저 성격대로 온전한 거예요. 내가 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저가 내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천국이 돼요. 각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 예. 설탕은 짜고 설탕은 달아요. 예. 다 단맛 투성이면 그건 죽은 세상이지. 단맛이 사라지고 짠맛도 사라지잖아. 예. 단맛, 짠맛 있는 그대로 아무 맛없는 한맛이 돼야 돼요. 그게 평등 속의 차별이요, 차별 속의 평등이요, 동 가운데 정이요, 정 가운데 동이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그 동화에서 보면 딱 이가 딱 맞으니까 노래도 못 부르고 이제 굴러가지 못해. 자기가 빼버려. 그리고 다시 굴러 노래 부르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야. 그게 도인의 삶이야. 예. 그래 한 번은 하는 거야. 한 다음에 그 자취를 지우라고. 뒷자취를 그 경봉 스님이 깨닫고 나서 사방팔방에다가 깨달은 뒤의 일을 편지로 물었어요. 그러자 어떤 그 선배 스님이 모쪼록 그 뒷자취를 지우시오. 하남 스님인가 용성 스님인가 그랬어요. 깨달은 다음에는 모쪼록 그 뒷자취를 지우시오.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지어가되 모쪼록 그 뒷자취를 남기지 마라.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실수를 통해서 경험적인 사실은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건 진짜 장인들한테 배우듯이 기술 어깨 넘어 기술 배우듯이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근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본래 자기였더라.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요. 자기는 본래